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5명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경선 결과 김제시장 정성주,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최훈식 후보가 공천권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9개 지역에서는 각 2명이 본경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오는 20일부터 21일 치러지는 결선 진출자는 정읍시장 이상길 이학수, 남원시장 양충모 이정린, 임실군수 김병희 한득수, 부안군수 권익현 김정기 후보 등입니다. 본경선은 지난 11일부터 12일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배제됐던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 회장이 이학수 정읍시장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책연대와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 회장이 1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기철 지회장은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이학수 현 시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회장은 이학수 시장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이학수 후보를 추천하고 공식 지지합니다. 이학수 후보는 정읍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역량과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 정치권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장 회장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위적 컷오프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과도한 감점 기준이 적용된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인위적 컷오프 없는 공정한 경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들을 배제하는 인위적 컷오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감점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읍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 회장은 이학수 시장과 정책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농업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산업 육성, 출향인을 포함한 대정읍 대통합 프로젝트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본경선 결과 김병희 예비후보와 한득수 예비후보가 결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고발 사건과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결선 투표는 물론 본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임실군수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병희 후보와 한득수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깔끔하지 못한 분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성준우 후보가 김진명 후보에게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본인이 전주에 있는 대리운전회사 땡땡을 운영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현재 통신사 기지국 주소 이전을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바 김진명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자고 김진명 후보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실에 어떤 오적과도 같은 분하고 같이 협작해서
정치판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이게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같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진우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득수 후보를 향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식사 제공 의혹을 정조준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에서 90명의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마치고 우리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이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저는 비리에 연루된 적도 없고 연루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합니다. 성준우, 김진명 후보는 탈락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김진명 후보가 경선 감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과 식사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후보 자격에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결선 대진표는 확정됐지만 수사 결과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선거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하루 앞두고 김원종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임실과 진안 등 주변 지역처럼 남원에서도 여론조사용 가상번호와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시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범죄적 시도일 수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김 후보는 경찰이 빠르게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이 경선의 공정성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대리운전회사 땡땡을 운영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현재 통신사 기지국 주소 이전을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이동통신 3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임실과 순창을 포함한 전북 지역 8개 시군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법원 모두가 전략의 예비 후보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동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본 경선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되어야 할 후보 경선 과정이 여론조사 왜곡 시비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범죄적 시도가 집요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원시장은 남원 시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포폰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례는 막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4일 임실 군수 성준우 예비후보와 진안 군수 한수영 예비후보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도당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남원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남원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2025년 14,000개 규모였던 안심번호가 2026년 2월에 2만 개로 대폭 증가한 점, 안심번호 응답률이 2025년 13 내지 14%를 유지하다가 2026년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21.9%로 증가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도가 10% 가깝게 급상승한 점 등이 임실군, 진안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남원시 전화기 총수를 5만 대로 가정하고 대포폰이 1,000대 유입되었다고 할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이 약 15%이고 대포폰 응답률이 100%라고 하면 지지율을 약 7%가량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수의 조직원이 다수 시민 목소리를 하이제킹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전북경찰청은 2026년 4월 6일 3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대포폰 유입이 사실로 밝혀지고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경선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고 대포폰이 외부에서 유출된 상태에서 본 경선이 치러질 경우 본 경선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남원시장 예비 후보들의 대포폰 사용 등 여론 왜곡 시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밝혀주십시오.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왜곡 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우선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경선을 진행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없애고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실시하거나 또는 1년 전에 등록한 안심번호에 한해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왜곡 시도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제보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론조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강행하는 것은 남원 시민의 진정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응답률도 25%. 당일로 뽑는데 일반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미선 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8년간 쌓은 의정 경험을 강조하며 남원 발전을 위한 전략 실행가로서의 역량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남원의 첫 여성 도의원이 되어 전북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원으로 예산 더 많이 가져오고 필요한 조례에 섬세하게 맞대고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변화시키고 남원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인구 일자리 선순환과 의료 돌봄 산업화, 아동 기본수당과 농촌 기본소득 등 핵심 발전 구상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방송이 단독 보도한 남원 람천 불법공사 등과 관련해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에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은 채 해당 시설의 진출입로인 소교량 공사를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지시했으며 정비 사업을 부적절하게 선정한 전라북도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 창녕의 낙동강변이 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피어나며 장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축제도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일렁이는 노란 물결. 봄바람에 몸을 맡긴 유채꽃은 마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평범했던 강변이 어느새 봄을 먼저 알리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창녕 남지읍 낙동강 유채단지. 축구장 150개 규모 약 110만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단일 유채꽃 군락지입니다. 지난해 10월 파종 후 겨울 가뭄과 추위에 동해와 성장 지연도 겪었지만 결국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창녕 낙동강변에선 유채꽃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개화율은 60% 수준.
경남 도민체전을 고려해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축제를 열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축제 기간 80%가 넘는 개화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거의 한 3번째 온 것 같은데 유채꽃 하면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벚꽃 다음에 또 피는 이쁜 꽃이 유채꽃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유채꽃 봐서 너무 좋고 노랗게 너무 잘 핀 것 같고 봄이 온 것 같고 좋네요. 지난해 130만 명이 찾으며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 잡은 창녕남지 낙동강 유채축제. 나흘간 열리는 축제는 대형 포토존과 다양한 공연, 지역 농특산물 먹거리가 더해져 또 다른 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유채 사이 색색의 튤립으로 피어낸 한반도와 태극기의 모습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곳 유채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4월 말까지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게 됩니다. 올해는 축제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여 불꽃놀이 및 동춘 서커스 공연과 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절정을 향해 가는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바다. 짧지만 가장 눈부신 계절의 순간이 유채와 함께 창녕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봄 하면 꽃이죠. 먼저 화사한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관광지를 풍성하게 즐기면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봄꽃 명소와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남 여행, 송하영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흥 쑥섬 정상. 물감을 머금은 꽃송이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습니다. 전남 민간정원 1호인 이곳은 야생화 300여 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해마다 관광객 약 6만 명이 찾습니다. 자연 속 아름다움을 즐겼다면 이번엔 색다른 체험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쑥섬을 오갈 수 있는 나로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차로 10분 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진 나로 우주센터에 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주의 기본 원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 5곳을 비롯해 국내 우주개발 연구에 활용된 개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실물 전시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국내 우주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16회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발사장 견학과 로켓 체험, 에어쇼, 그리고 행사 기간 흥겨운 음악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고흥 여행을 더욱 알뜰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흥이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관광지 2곳을 찾은 뒤 지역에서 10만 원 이상 소비하면 사용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남의 지역은 해남과 완도, 강진 등 모두 6곳. 완도에서는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와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강진에서는 고즈넉한 산사인 백년사와 전통의 멋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고려 청자박물관 등이 주요 관광지로 꼽힙니다. 각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지원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을 계획하시는 지역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계기로 전남을 찾으셔서 단순히 보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머물고 체험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꽃과 바다, 역사와 체험, 여기에 실속 있는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올봄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남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원은 단수 추천 12곳, 경선 지역 23곳 등 모두 35곳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의원은 68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진행되며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 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최종 후보를 정하며 일정은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